있는 얘기인데 보세요. 이게 이런 그림이 사실 뭐 여기 이제 우리 시험을 안 보니까 볼 일이 별로 없을 수는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힌트가 아이고 이게 교사용 책이라 가지고 자꾸 힌트가 나오는 게 좀 문제인데 여기가 40도라고 나와 있죠. 그 나머지 꼭지에 있는 4개의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요 삼각형을 한번 봐주세요. 요 삼각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인데 요 삼각형의 한 외곽인 요 놈 있죠. 요 놈은 당연히 얘네들 합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80도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면 여기가 180에서 A랑 C를 뺀 거고 얘네들이 합쳐서 또 180도가 되려면 A 플러스 C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삼각형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어디를 보면 좋으냐? 이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파란색 삼각형. 이 파란색 삼각형을 보시면 역시 이 삼각형의 이 외곽, 이 삼각형의 외곽은 이 두 개의 내각의 합과 동일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40도라는 힌트가 나와 있는 이 삼각형으로 가시면 내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40도랑 여기에 있었던 각인 A 플러스 C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D가 합쳐지면 삼각형 내각의 합인 180도가 돼야 되고 덧셈들밖에 없으니까 교환법칙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괄호는 의미가 없다. 자, 여기다가 40도를 더하면 180도니까 양변에 40도를 빼게 되면 A가 B가 C가 D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합친 건 얼마인지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이 14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두 개도 똑같은 각도고 자, X 표시되어 있는 두 개도 똑같은 각도입니다. 그때 요 X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쓰기 좀 불편하니까 동그라미를 A라고 하고 네모를 X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랑 B 같은 걸로 나머지 각도를 다 표현하고 싶은데 보세요. 이 삼각형 보실 때 이 E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전에 얘를 좀 볼게요. 이 삼각형도 내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각도는 180도에서 A 두 개를 빼고 X도 빼야 돼요. 여기 각도가 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각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180도에서 B 두 개를 빼는 것과 동일한 표현 방식이에요. 전부 다 저 각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서 180을 딱 빼버리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곱하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곱하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양변에 2a를 빼면 x라는 각도는 두 개의 b에서 두 개의 a를 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20도짜리 힌트가 나와 있는 삼각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였어요. 이걸로 표현해도 되고 이걸로 표현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표현해서 180-2b라면 합쳐진 각도, 요 b 하나까지 합쳐진 각도는 여기다가 b를 더해서 180-b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그럼 파란색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A도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180-b가 있고요. 여기 있는 20까지 다 모이면 180도가 되셔야 됩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A 있고요.
마이너스 b 있고요. 180과 20을 더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어차피 우변에 있었던 180이랑 죽여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양변에 20 빼면 마이너스 20이란 뜻이 돼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되게 닮은 것 같은데 x는요 2배의 b 마이너스 a입니다. 그쵸? b 마이너스 a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시면 우변에도 마이너스 곱하시면 그쵸? 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b가 되고 우변에도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b 마이너스 a가 몇 도구나? 20도구나.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40도. 됐나요? 연습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E, F, G까지 다 둬야 될래요. 왜 문제 힌트가 나와버렸는데 A도, B도, C도, D도, E도, F, G 저기에 있는 7개만 딱 더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그리면 이게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없었죠 아마 그림에. 저도 원래 그림을 몰라서 말로 하시면 돼요. 뭘 또라이야? 그래서 여기를 딱 그어버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 선을 긋는 바람에 오각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는 막복지각으로 똑같은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F랑 G랑 세타랑 더한 거, F랑 G랑 세타랑 더한 거 또 180도여야 되고,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에 H랑 I랑 세타랑 더한 거 또 삼각형 내각이니까 180도가 되셔야 돼요. 즉 얘네 둘 다 180도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변에 세타라는 걸 빼서 없애주면 FG의 합과 HI의 합이 서로 뭐하다? 같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즉 FG를 더하는 대신에 H랑 I를 더해도 이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도 B도 C 플러스 H, C랑 H를 먼저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D 플러스 I를 먼저 더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E. 그럼 다 더한 게 되는 거야. 결국 저렇게 더하게 되면 저 오각형 내각의 합이 되는 겁니다. 내각의 합이. 다시 A도 B도 C만 더하는 게 아니라 C랑 H를 먼저 더해요. 그 다음에 D랑 I도 먼저 더하고요. E 더하고요. A, B, C, D. 그 다음에 저기에 있었던 미안해. A, B, C. 그 다음에 D하고 H를 더해, C하고 H를 더해서 요거 전체. D하고 I를 더해서 요거 전체. 그 다음에 E. 그럼 내각의 합이 되는 거죠. 오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 있는 거다? 미안해요. 잘못 뺐네. 3개 있는 거다. 내각의 합은 앞에서 봤죠. 그래서 540도가 됩니다. 실제로 저 각도들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따 많이 좀 물어보셨네요. 정사각형 출신이에요. 이 색칠이 어디가 되어 있는 거지? 네, 여기 합쳐진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될 판인데, 그렇죠? 저 두 개를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가 30도면 90도에서 30도를 뺀 60도고,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려면 여기도 60도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됐죠? 세 내각이 전부 다 60도로 똑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변 길이가 12씩으로 다 똑같은 정삼각형. 근데 한 변 길이가 12씩 다 똑같다는 건 좋은데 여기가 12인 건 알겠어. 원래 나와 있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냐가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쟤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쟤를 모르면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2학년 넘어가야지 3학년쯤 돼야지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분명히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르게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색칠해드리면 여기하고 이 정삼각형 넓이를 합친 걸 구해주셔야 돼요. 부채꼴 한번 보실래요? 일단 요거 색칠 좀 지우고, 요 부채꼴 요거 넓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죠? 네. 반지름이 12인 원의 4분의 1만큼만 가져갑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에서 이 부채꼴 넓이를 빼면 얘가 남을 거예요. 얘가. 그죠? 근데 쟤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린 여기만 얘기하지 요게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지금. 그럼 좀 다르게 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부채꼴이 있어요. 그죠? 저 부채꼴은 어떻게 생겨보면 반지름이 12인 원에 360도 중에 60도 6분의 1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6분의 1만. 그걸 제가 왜 구하려고 그럴 거예요? 여기 왜 구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아예 이해를 못하나? 어렵나, 이게? 저기를 제가 왜 구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부채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설계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 두 개 합친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할게요.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선생님 보라색으로 색칠한 저 피자 모양의 부채꼴이 똑같이 생긴 거 맞죠? 얘네 둘은. 됐죠? 그냥 저거 뺍시다. 그럼 되겠죠? 전체 정사각형에서 저 보라색 두 개 빼면 되겠네. 이거 직접 계산 안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정삼각형 이거 계산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가 중심각이 30도짜리니까 12예요. 12짜리 원에 360도분의 30만큼, 즉 12분의 1만큼만 필요한 건데 그게 두 개가 빠져야 되니까 12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만큼 빠져야 돼요. 그러면 전체 원의 넓이에서 360도분의 30도 요게 두 개 있어야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있어요.
360도분의 30도면 12분의 1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약분을 하나 할 거예요. 그럼 파이랑 2랑 10이랑 다 곱한 24파이가 보라색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끝내죠.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12, 10이에요. 거기에서 보라색이었던 24파이만 빼시면 되고 12 곱하기 12는 144고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겠죠. 몇 개나 거예요? 정오각형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전체 내각의 합은 삼각형이 3개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내각의 합을 똑같이 5개로 가져가요. 그래서 108도가 됩니다. 내각 하나의 크기가 다 10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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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도라는 얘기예요. 이 색칠이 어디죠? 보지도 않았네. 둘레의 길이라 그랬으니까요. 15랑 15는 일단 더해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다가 요 호의 길이만 더해주시면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죠. 15 더하기 15에다가 반지름이 15짜리인 원의 전체 둘레에서 360도분의 108도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약분이나 시원하게 한번 해보죠. 뭐 어떻게 약분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하나 해볼게요. 9, 4, 36, 9, 1은 9, 9, 2, 18 4, 32, 4, 10 됐죠. 약분 계속합니다. 5 하나씩 하면 요렇게 돼요. 2 하나씩 약분하면 없어집니다. 15 더하기 15는 30이고요. 파이 있고 3 있고 3 있습니다. 다 곱하는 관계예요. 됐죠? 이것도 색칠이 어디야? 아이고 씨. 여기도 있나요? 여기도? 다 있네요. 둘레의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2호의 길이 하나 구하고 보라색 하나 구하고 파란색 하나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를 좀 다르게 끊었어요. 저 세 개를 다 더해야 둘레의 길이가 나온 겁니다. 보라색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파란색이 제일 쉬우니까 파란색부터 해볼게요. 반지름 6짜리 원의 절반이 필요해요. 됐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반지름 6짜리 원의 둘레의 절반이 필요합니다. 파란색은 6파이예요. 보라색 계산 되시나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보라색이랑 흰색을 다른 걸로 볼 거냐 같은 걸로 볼 거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거 지울게요. 보라색과 흰색을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면 이게 하나의 원이냐라는 거예요. 저게 하나의 원 맞나요? 맞다. 아니다. 아니죠. 보라색 따로 생각해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선생님 얘기는. 요렇게요. 이 원에 부채꼴로 보시면 되는 거죠, 호로. 근데 여기가 30도예요. 반지름 6, 반지름 6이니까 이건 2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몇 도여야 돼요? 30도여야 된다는 얘기고,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려면 이건 120도짜리라는 얘기예요. 됐죠? 반지름이 6인 원에
반지름이 6인 원에 120도짜리 호가 필요한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보라색 계산하러 갈게요. 반지름이 6인 원에 120도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3, 3 약분하시면 4파이가 되죠. 자, 이제 그림이 끝났어요. 흰색 따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뭘로?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흰색을 따로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역시 반지름이 6짜리인데 12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됐을 겁니다. 반지름이 6짜리 원에다가 360도분의 60, 즉 6분의 1이 필요한 겁니다. 나 어디 계산 잘못했나? 잘못한 것 같은데? 어디 잘못했지? 아이고, 다시 할게요. 제가 그림을 잘못 봤네. 둘레의 길이를 확인할 때 하나씩 다시 볼게요. 자, 요거 길이 하나, 그 다음에 요거 길이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흰색 길이 하나. 됐죠? 그래서 세 개의 호를 다 합치면 둘레의 길이가 나오는 건 맞아요. 잘못 봤네요. 미안해요. 혹시 이 파란색 원이 반원이긴 하지만 지름이 얘인 건 보이시죠? 그죠? 그럼 저 지름이 있다면 제 반지름이 필요해야 우리는 둘레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반지름 확인이 되냐가 문제거든요. 저 반지름은 확인이 될까요? 가능하니까 물어본 거겠죠. 문제 보셔야 돼요. 반원을 점 A를 중심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6이라는 길이랑 여기 66이라는 길이는 같은 길이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파란색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파란색도 반지름이 6짜리 원의 반원의 지름입니다. 여기에 절반만 필요해요. 6파이 맞고요. 요 보라색도 얘랑 차이가 없죠. 똑같은 거잖아요. 요 보라색이나 요 파란색이나, 보라색 보세요. 그대로 옮겨간 거고, 아니면 반지름 6짜리 원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죠. 차이는 없어요. 이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도고 반지름이니까 66이라서 똑같은 여기도 30도인 이등변 삼각형. 한 외곽은, 이 삼각형의 외곽은 내각 두 개의 합이죠. 반지름 6짜리 원에 360도분의 60만 필요한 거죠. 6분의 1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파이랑 2파이까지 합쳐서 14파이가 되시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 있고 9cm짜리 실로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정삼각형이면 모든 내각이 60도씩이 됐을 겁니다. 예. 저기서 첫 번째 문제가 점 뒤에서 출발하여서 지나간 부분의 길이 L, 이걸 먼저 얘기하는데, 자, 요거 구하고, 또 자르겠죠, 아마. 여기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를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걸 저걸 다 합쳐야 L이 됩니다. 갑시다. 얘는 반지름이 9짜리 원이 있었던 거예요. 반지름이 9짜리인 원에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120도겠죠. 합쳐서 180도가 되기 위해서. 반지름 9짜리 원에 둘레에다가 360도분의 120도니까 3분의 1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흰색이에요. 약분하시면 흰색은 6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돼요. 자, 이 파란색은, 자,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에요. 근데 9짜리 선에서 이만큼이 빠져야지 반지름이 돼요. 그죠? 근데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3333이에요. 3이 빠져야 돼. 즉 6짜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란색은 반지름이 6짜리 원에 역시 60도의 외곽인 120도가 되시겠죠. 또 3분의 1만큼이 필요해요. 4파입니다. 마지막 보라색도 이해됐을 것 같아요. 6에서 3을 뺀 3이고 3입니다. 120도짜리예요. 반지름이 3짜리 원에 360도분의 120도를 생각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 길이는, 요 선의 길이는 얘네들을 다 더한 12파이가 되시는 거고. 자, 넓이도 빨리 계산해 볼게요. 반지름이 9인 원의 넓이에다가 120도분의 30도, 360도분의 120도. 두 번째 여기의 넓이도 반지름이 6짜리 원의 360도분의 120도. 마지막에 요 부채꼴의 넓이도 반지름이 3인 원의 360도분의 120도. 약분해 볼게요. 81이야. 약분하면 27이 되시죠. 36이에요. 약분하면 12파이가 되시겠죠. 3 하나씩 죽이면 3파이가 되실 겁니다. 30파이에다가 12파이 더하시니까 42파이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12파이와 42파이 이렇게 나오시죠.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3파인 녀석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호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전체 원의 둘레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을 하면 3파이가 나와야 된다. 됐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양변에서 파이랑 파이는 나눠서 없애버리고요. 우리가 이 중심각을 찾을 거니까 곱해진 파를 양변에다가 나눈다라고 하면 360도분의 중심각이 8분의 3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돼요. 분자분모에 얼마를 곱하면 똑같아질까요? 분모가 360이 되기 위해서 45죠. 됐어요. 분모에 45를 곱하면 360이 되겠네요. 왜 이래? 그럼 분자에도 45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 결과가 360분에 곱해보시면 135가 되시죠. 그래서 A가 135도면 됩니다. 이 뜻이죠. 이것도 보조선이 나와버렸네. 아이씨, 교사용이라 가지고 왜 이렇게 보였어? 너무 많이 보였는데? AD의 길이를 구해라. 우리가 지금 반지름을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지름 찾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네 둘이가 평행하다. 그러면 지름이라는 선에 대해서 평행선 두 개가 만나서 생긴 요 각도는 서로 동의각으로 같을 거고, 또한 원은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
예, 양 밑각의 크기가 같죠. 그럼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려면 이미 80도를 쓰고 있으니까 10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지름 구할 필요 없어요. 40도일 때 4의 호의 길이를 가지면 10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비례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죠. 40도일 때 4면 100도일 때는 얼마일까요? 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은 다양한데 이게 약분이 되거든요. 쉽게 이해해보면 10도의 중심각이면 호의 길이가 1이다. 그럼 20도면 호의 길이가 2라는 얘기고 30도면 호의 길이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100도일 때는 당연히 10에 해당하는 길이가 나오겠죠. 희한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우리 전에 봤었던 삼각형의 외곽을 얘기하는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 먼저 보시고 BQ이라는 삼각형 먼저 보시고 이 삼각형에게 여기 그림 좀 이상해. 이 외곽의 크기는 두 내각의 합인 55도와 같죠.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두 각의 합이 벌써 70도가 나왔어요. 그럼 180도가 되기 위해서 얘는 110도가 되시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 또 색칠이요. 색칠이 어디가 돼 있어요, 이게? 아이씨.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반원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사각형이니까 다 10입니다. 12의 절반인 6이 반지름인 원이 되시죠. 여기까지는 되셨을 것 같고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 사다리꼴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부채꼴을 빼치울게요. 그럼 제일 간단해 보여요. 자, 여기 길이는 당연히 한 변이었으니까 12고요. 여전히 반지름입니다. 이것도 6이에요. 그럼 일단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과 윗변을 더해서 높이인 6을 곱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6이에요. 54가 이 녀석의 넓이입니다. 자, 당연히 90도라는 표시까지 잘 나왔으니까 예,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봅시다. 전체 원의 넓이, 반지름이 6인 원의 넓이에 360도분의 90도만큼만 필요해요. 9에다가 4를 나누면, 아니 36에다 4를 나누면 9파이가 되겠죠. 말 그대로 정답은 54에서 9파이를 뺀 게 되겠습니다. 됐죠? x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 특징을 쓸 수는 없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아주 무식한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형이 이상하게 생겼지만 제가 변도 4개, 각도 4개짜리 사각형이죠. 이해는 되세요? 사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 있다? 삼각형이 몇 개 있어요?
이 새끼들 얘기를 안 해. 사각형은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360도가 내각의 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기각을 잘 살펴보면 얘랑 122도랑 합치면 360도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럼 360도에서 112도를 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각이 148도예요. 그럼 얘랑 4개 다 합치면 몇 도가 돼야 된다? 360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도랑 X도랑 30도랑 148도를 다 합치면 360도가 되셔야 된다. 뭐 이거 하나만으로 X는 나오겠죠. 두 개 먼저 합치시면 52도고 얘까지 합치시면 200도죠. X에다 200도를 더하면 제가 된대요. X는 160도. 아이고, 뭐 잘못했네? 248이구나. 300도니까. X에 300 더하면 360도라서 X가 60도다.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 각도가 360도에서 이 녀석인 112도를 뺀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네 4개를 다 합쳐서 22도, X도, 30도, 360 마이너스 112까지 다 더하면 사각형 내각인 360도가 나오셔야 되거든요. 양변에 360 빼면 저렇게 되죠. 그럼 남는 것만 생각해보면 X 플러스 52에다가 112를 빼면 0이 된다라는 거니까 X는 다 넘어가 보죠. 112 마이너스 52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똑같이 나오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면 정다각형이고요. 당연히 정다각형은 모든 내각형이 똑같겠죠. 네, 힌트가 대각선의 개수로 나왔습니다. 자,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 한 점에서 자신과 이웃한 두 점을 뺀 총 3개의 점을 빼고 그 점에서 나가는 개수가 나오는데 걔네들은 2개씩 중복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게 54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수 깨기에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하시는 순간 108이에요. n과 n보다 3 작은 2개의 숫자를 곱해서 58이 나온대요. 108이 나온대요. 108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해보면 n과 자기보다 3 작은 숫자의 곱이 2, 2개, 3, 3개예요. 됐죠? 근데 그게 두 숫자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두 숫자가. 그럼 여기도 곱하기를 이용해서 두 덩어리로 선생님 한번 떨궈 볼게요. 3 차이가 나게. 예를 들어 가지고 2 2개, 3 하나랑 3 2개. 어차피 2 2개, 3 3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요렇게 결합을 시켜보면, 아이고 미안해요. 요렇게 결합을 시켜보면 2 2개, 3 3개는 10이라는 얘기고요. 3 2개는 9라는 얘기입니다. 2개 곱하면 108이 되는 건 맞는데 2개의 차이가 얼마가 되기도 해요. 3이 되는 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n에 해당하는 녀석이 얼마다? 12다. 얘는 12각형이구나. 종합해보면 12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녀석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해라. 이것도 공식이죠. 다각형 상관없어요. 모든 외곽은 한 외곽의 크기가 얘로 비결이 되죠. 삼각형이면 n에다 3을 넣으시면 되고 사각형에 n은 4를 넣으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12각형이라는 걸 아니까
n에다가 12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30도가 되시죠. 한 외곽의 크기는 30도다. 코의 길이의 비가 6대 5대 7이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6대 5대 7이구나. 그럼 중심각의 크기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몇 등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전체 18등분을 해서 6개를 가져가고 5개를 가져가고 7개를 가져가요. 전체 360도를 18덩어리를 내면 9, 4, 36, 9, 28 약분하면 20도씩입니다. 하나가 20도씩이에요. 6개를 가져갔으니까 120도. 5개를 가져갔으니까 100도, 7개를 가져갔으니까 140도가 중심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BOC의 중심각은 100도고요. 두 번째, 지름의 길이가 10일 때 AOC라는 녀석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전체 원의 넓이에서 360도 중에 140도라고 하셔도 되고, 비율이니까요. 18개 중에서, 18개 중에서 몇 개? 어차피 7개라는 얘기예요. 360도분의 140을 하시나, 전체 18개 중에 7개를 하시나 차이는 없습니다. 약분이나 잘 걸어봅시다. 잘 봐. 꼭 이렇게 계산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소인수 분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가 2개씩 있는데 그걸 2번 하는데요. 2가 4개 있다는 뜻입니다. 3이 1개씩 있는데 2개 있대요. 3이 2개 있다는 뜻이에요. 약분 겁니다. 2 하나 약분 걸고 3 2개 약분 걸고, 그럼 남는 게 파이에다가 2가 3개 있어요. 6이라고 말하는 바보들이 있을 거예요. 2를 3번 곱하면 8입니다. 곱하기 7이니까 뭐 잘못한 거야? 지름의 길이가 10이군요. 에이씨, 반지름은 6이죠.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6은 2 하나 3 하나고요. 총 2가 2개, 3이 2개. 18이라는 건 2 하나 3 2개. 2 하나 약분하고 3 2개 약분하면 2 하나 7 하나 남습니다. 뭐 꼭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두 부채꼴은 넓이가 같답니다. 바로 계산할게요. 코의 길이에다가 얼마를? 2분의 1과 반지름을 곱하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였어요. 중심각 따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호의 길이 3파이에다가 2분의 1과 반지름인 8을 곱한다? 부채꼴의 넓이가 12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12파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원의 넓이에 360도분의 중심각이 12파이랍니다. 파이 약분하고요. 6 하나 약분하고요. 양변에 6을 하나 더 나눠보시면 되셨죠? 분자 분모에 120을 곱하면 분모를 360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360분의 x는 120이 되시겠네요. 됐죠? 자, 요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색칠이 바깥쪽에 되어 있겠죠? 네. 둘레의 길이부터 갑시다. 5에서 2를 뺀 3이 있고요.
또 3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채꼴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2인 원의 둘레에다가 360도분의 120도를 하시면 되니까 3분의 4파이가 첫 번째 호의 길이고, 두 번째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에다가 똑같이 360도분의 120도를 하시면 됩니다. 3분의 10파이죠. 3이 2개 더해지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3분의 14파이가 되겠네요. 더 이상 계산 안 되니까 이게 둘레의 길이고, 넓이는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작은 걸 빼줍시다.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의 3분의 1에다가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의 3분의 1만큼을 빼시면 되겠죠. 3분의 25파이입니다. 3분의 4파이예요. 3분의 21파인데 약분을 하시면 7파이가 되시겠네요. 됐죠?